나이가 들면서 걷는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붓고 걸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도 있고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 팔에 언제든지 땅을 짚어 일라요. 안 쥐고는 못 일라 죽어도. 이 모든 건 무릎 관절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증상이 심하다면 마지막 보루인 인공관절 치환술을 선택하게 되죠. 마지막인 만큼 신중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무릎 관절염은 이 나이가 들면서 뼈와 뼈를 갖다 보호하는 연골이 닳게 되어 마모되어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변형이 진행되는 그런 질환을 말하게 됩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최선의 의술을 펼치는 김도형 원장과 함께 무릎 인공관절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복지관의 점심시간.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인 이정순 씨. 잠시도 앉을 틈 없이 서서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하지만 예전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아야 했죠. 2013년 12월 2일 날 엄청 아팠지. 완전 다리가 O자였어요. 걷는 것도 힘들지만은 밤으로 잘 때 굉장히 통증이 심했어요.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진 데다 O자 형태로 다리 변형까지 있었습니다. 일단은 다리가 일자 다리고 완전 O자 완전 둥그렇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키도 커 보이고 뭐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뭐 집에서 침대 생활하고 식탁 만족하지. 예.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이리 활동 못하지. 예. 수술은 양쪽 모두 진행했습니다. 휘어져 있던 다리도 곧게 펴지고 통증도 사라졌죠. 잘 지냅니다. 이제 곧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지 5년이 다 돼갑니다. 아유 좋습니다. 흉터도 없이 예. 잘 나섰고 예. 쭉 펴보시고 쭉 구부리고 있어요. 무릎 쭉 옳지. 됐어. 또 쭉 펴고 또 쭉 구부리시고. 예, 아주 좋습니다, 어머니. 다리 근력도 좋고 아주 아무 탈 없이 괜찮네요. 예. 잘 지내시는 게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즐겁게 잘 지냅니다. 아이고 만족하신다니 저도 기쁘네. 예. 네, 그래 또 처음엔 잘 양쪽 지내시고. 무릎을 한 번에 수술한다는 것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예. 하지만 수술 결과에 만족했던 이정순 씨는 자매들에게도 수술을 권했고 모두 만족 중입니다. 예, 통상 인공관절 성형수는 한쪽을 시행하고 2주 후 반대쪽으로 다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분이 느끼는 극심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원 기간의 연장, 그다음에 두 분의 수술에 의한 그 신체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 등이 심한 편에 속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 기법과 수술 기구의 발전으로 한 번의 마취로 양쪽을 수술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없나 또 확인하며 짐을 챙기는 경숙 씨. 수술을 앞두고 입원하는 엄마의 짐을 챙기는 건데요. 모녀의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처음에 다리가 오래됐어요. 아픈 데는. 오래돼가지고 주사 맞고 그러고 그런 걸 지냈는데. 그래, 이제 작년에 또 수술하러 가는 걸. 돈도 그렇고, 또 내가 겁도 나고 이래가 못하고 자일필 있었어요. 한 20년 돼서 오래됐어요. 계단 올리기 댕기 힘들고. 앉아마. 먼저 잡고, 양반을 못하고, 항상 두 다리 뻗쳐지고. 그리고 이제 김치나 뭐 치대서 막, 앉아, 버지러 앉아가 치대마. 손에 양념은 묻었는데, 이 팔에 언제든지 땅을 짚어 일라요. 이 팔을. 안 쥐고는 못 일라, 죽어도. 한번 일라고 노력을 해봐도. 그래만 이 손으로 막 저를 땡기기나. 이래야 일라지. 그래, 항상 엉디는 땅에 붙여지고. 이제 낮은 변기에 앉으면 못 앉고, 높은 데라 해야 되고. 의자라야 앉고, 땅에 앉으면 이제 퍼들여가지고 팍 떠끓이면서 앉아가. 앉을 때는 막 공디 다칠 듯이 그래 퍽 앉아가지고 이제 앉고 나면 괜찮고. 잠시 앉는 시범을 보이겠다는 임순남 씨. 팔로 바닥을 먼저 짚는데요. 지지하고 있던 팔을 빼자 엉덩방아를 찌으며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일어날 차례. 또다시 팔로 몸을 지탱합니다. 왼쪽 팔 하나로는 힘들어 양쪽으로 짚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죠. 무릎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옆으로 이래 누워마. 두 다리를 뻗쳐가지고 아픈데 뻗쳐가지고 자마. 지리가지고 못 당겨요 다리를. 이 다리를 당기지를 못해가지고
저 억길로 걸어가지고 앉아 땡기고 맨날 앉아 주사 맞고 좀 더 물리치료 받고 또 걸어가 앉아 주사기를 좀 나서면 이제 조금 가고 네 앉아 그래 땡기죠 뭐. 많이 답답하고 막 그러죠 막. 그럼 막 영 못 따라 댕기고 그러면 막 띠뚜띠뚜 거리니까 많이 조금 힘들하고 이래서 그래 요번에 이제 글씨 묻고 이제 막 엄마가 자꾸 엄마가 안 하려고 막 고집부려가지고 못 해줬거든요. 그래 요번 글씨 묻고 막 지금 하고 있네. 엄마 이제 해가 잘 걸고 다니고 이래 해주고 이제 그래 요번에 막 밀어붙였다 얘가 한 번 더 설득해가지고. 혼자 바닥에서 일어서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늙어 몸이 불편한 엄마도 그런 엄마를 보는 딸도 세월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집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곤욕입니다. 한 발 한 발 힘들게 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집으로 돌아올 땐 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길, 좀 더 편해지길 바라봅니다. 수술을 앞두고 무릎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임순남 씨는 퇴행성 관절염 4기로 연골이 닳고 없어져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아주 좁고 이로 인해 다리뼈도 변형이 와 있습니다. 앉고 서기도 힘들었고 계단이라든지 일상적인 생활이 상당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병원을 찾아서 약도 드시고 물리치료도 하시고 주사도 맞았지만 증상이 극심하셔서 말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돼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말기 관절염의 경우는 그 연골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양측 인공관절 수술이 마지막 수술이고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자, 우선 이 피부를 종절개를 가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관절이 밖으로 이제 노출되고 무릎 상태가 마모된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모대가 뼈가 밖으로 많이 노출된 소견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상대로 연골이 닳고 없어져 있습니다. 뼈와 뼈가 부딪히며 손상된 뼈를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우선 허벅다리 뼈부터 다듬어줍니다. 이번에는 경고를 갖다가 다듬을 차례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수술할 때는 보통 후방 십자인대를 갖다가 보존하는 식으로 대부분 수술하게 됩니다. 후방 십자인대하고 내척척 부인대가 무릎의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걸 보존한 채로 수술하게 되면은 이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렇게 사람이 평지를 걷는다든지 상당한 안정성을 느끼면서 원래 자기 무릎처럼 잘 쓸 수가 있어요. 후방 십자인대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릎이 전방 후방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성에 크게 기여를 하고, 둘째는 회전 안정성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온전하게 보존할 경우에는 몸에 있는 자가체성 감각이 작동을 해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각도 운동을 할 때 아주 안정적이고 자기의 관절에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후방 십자인대가 온전할 때는 보존하는 쪽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격을 갖다 체크하는데 위와 아래의 힘을 인공 구조물 간의 간격을 확인하는데요. 무릎 움직임과 연결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축이 정확하게 두 번째 발가락에 발목의 중심 오는 거다 확인한 다음 이제 최종 여기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관절 모양을 한 뼈 형태의 인공관절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연한 관절 기능이 가능해 움직임을 좋게 해주죠. 예전에는 인공관절 기구가 마모라든지 기계적 결함 이런 부분들이 10년 사용하고 나면은 재수술에 대해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수술 기법과 수술 기구의 발전으로 마모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20년 지난 인공관절이 90% 이상 온전하게 잘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인공관절도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내구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최소 65세 이상에서 인공관절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기구를 여기 삽입하게 됩니다. 신중하게 선택한 인공관절을 뼈에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확인을 거듭하는 김도형 원장. 다리를 한번 펴봅시다. 이렇게 신전이 다 되고 또 굴곡을 해보고 굴곡도 잘 되고 있는 모양. 네. 오른쪽을 끝내고 왼쪽 무릎까지 두 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치환술을 무사히 끝냈습니다. 예, 환자분이 이제 그 연골이 다 마모돼서
뼈가 이제 온전히 노출된 상태로 뼈끼리 접촉하다 보니까 상당한 고통이 있으셨고 무릎의 변형도 심하고 관절 구축도 심해서 무릎 각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양쪽 무릎을 한쪽당 20분 이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후방 십자인 데를 갖다가 보존한 채로 무릎에 안정성이 있고 아주 곧바르게 수술은 잘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일주일 후 인공관절 수술만 하면 예전처럼 말끔히 나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한 재활이 중요한데요. 가벼운 소프트 마사지를 시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동 범위가 3주 내에 90도에서 110도 정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동 범위 위주가 초기에는 제일 중요하고요. 재활을 받으시고 케어를 받으신 분하고 안 받으신 분하고 재활 속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수술 후 3일째부터 무릎을 굽히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가며 근력을 키우게 되죠.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차분히 재활에 임하는 임순남 씨. 이땐 이리저리로 병원에 오고는 좀 더뎌요. 후련하지. 또 짐지고 있다가 이래 낫는 거면 또 그렇고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래 좋아요. 열심히 받아야지. 수술 후 뼈 사이 간격이 확보됐고요. 옷자로 휘었던 종아리뼈도 곧아졌습니다. 통상 수술 후 3개월까지는 재활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동안 무릎 인대의 밸런스도 맞추고 근력도 계속 강화시켜서 자력으로 계단을 갖다 오르내릴 수 있는 운동, 그리고 1시간 반 이상 평지를 갖다가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근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겠습니다. 평생 이발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생활해온 하은식 씨. 손님을 대할 때면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국 무릎에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총 제가 이발하는 건 58년째입니다. 7시간 정도 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서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상체가 눌리니까 그런 것도 다소 영향이 안 미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빛바랜 면허증. 그 긴 세월만큼 하은식 씨의 무릎도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탈이 나버렸죠. 더 이상 버티긴 무리입니다. 아픈 걸 알은 지가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우연한 기회가 무릎에 통증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무릎에 통증도 왔지만은 허리가 아파서 죽겠더라고. 협착증 약 맞고 거기서 치료를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통증 클리닉 갔거든. 통증 클리닉 가서 주사를 맞고 이러니까 사진을 찍으니까 인대가 다 나갔다 이거라. 쉽게 말해서 연골이 하나도 없다 이거라. 어떤 때는 퇴근해 갈 때 여기서는 신경을 쓰니 일을 할 때는 모르는데 집에 퇴근할 때 심지어는 못 걸을 정도로 했었어요. 못 걸을 정도로. 그리고 허리를 굽혀 갖고 가면은 괜찮는데 펴면은 못 걸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팠는데.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하은식 씨. 흉부 엑스레이로 폐 질환이나 폐 기능에 이상은 없는지, 신장이나 혈류 등 내과적인 질환은 없는지 혈액 검사로 확인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들이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병 여부 등 수술 전 고려할 것이 매우 많죠. 다른 수술보다 꼼꼼한 검사와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체적으로 연골이 닳았지만 특히 안쪽 뼈가 서로 부딪히며 통증을 유발했던 겁니다. 이제 무릎 통증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무릎도 이제 일하신다고 오래 쓰시고 해가지고 많이 달아가지고 많이 긴장되고 하실 건데 겁도 많이 나고. 겁나지. 예. 차질 잘하도록 책임있게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용원을 갖다가 운영하시면서 장시간 서서 하시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 많은 하중이 가해지게 되고 관절염이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연골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하고 약물치료를 했지만은 계속 불편하셔서 결국은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올 때
그 하중이 가해지는 시간, 강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은식님처럼 장시간 서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 같은 경우는 앉아서 작업하시는 분보다 훨씬 빨리 관절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하은식 씨는 지난 1월 인공관절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뤄왔는데요. 그동안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도 없고 통증이 계속돼 이번엔 큰맘 먹고 수술을 결심한 겁니다. 지금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처음 수술하니까네. 저 혼자 이제 뭐 공상에 이렇게 생각이 일이 많으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제 지금은 뭐 용기를 가지고 모든 걸 원장님한테 맡기고 그 수술에 임할 마음 다짐을 합니다. 자신을 믿고 몸을 맡긴 환자를 위해 신중을 기해 수술에 임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취 후 무릎을 절개하고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대퇴골뿐만 아니고 역행골까지도 뼈가 마모돼가지고 상당히 뼈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뼈를 보호하는 반응상연골도 심하게 파열돼가지고 뼈 관절 사이에 끼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연골이 닳고 없어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데요. 한 번의 마취로 양쪽 무릎을 함께 진행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손상된 뼈 표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이 맞도록 뼈 끝부분을 곱게 다듬어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특수막을 관절 겉면에 씌워줍니다. 가이드에 따라서 오늘 절골하는데 대퇴골은 다 절골이 잘 됐습니다. 모양이 좀 들어 기울기를 한 9도 정도, 7도에서 9도 정도. 오케이, 됐습니다. 잘렸어. 이번에는 종아리 뼈인 경골을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고 다듬어줍니다. 후방 십자인대인데 이게 너무 긴장돼 있으면은 이 뒤로 안 넘어가고 또 느슨하면은 뒤로 빠지게 되고 항상 적절하게 이 후방 십자인대의 긴장도를 갖다 유지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풀로 다 펴지고 또 부드럽게 구부러지고 하기 때문에 이 기구로 이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그들. 환자 무릎에 꼭 맞는 인공관절을 선택했습니다. 금속이나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은 골 시멘트를 이용해 뼈에 붙여주는데요. 안전하게 잘 붙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이 기구는 생체 시멘트를 이용해서 요 뼈에 고정하게 되겠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에 각각 인공관절을 튼튼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하얀 구조물이 폴리에틸렌 이 라이너, 이 간격을 유지하는 부분인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마모가 심해서 한 10년에서 15년 지나면은 이걸 다시 교체해 줘야 되지만은 현재는 아주 품질이 개선돼 가지고 2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검사를 해보면 90% 이상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방 십자인대가 상당한 긴장도를 적절한 긴장을 잘 유지하고 있고 내측 부인대도 아주 긴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도를 체크해 보면은 다 구부러지게 됩니다. 오케이. 이번 수술도 계획한 대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진상에서도 관절염이 심한 소견을 보였고 수술장 안에도 우리 환자분에 보면 연골이 많이 마모되어 있고 달아있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계획한 대로 양쪽 설관절 후방 십자인대 보존형으로 해서 수술이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수술 이틀 뒤 입원실을 돌며 환자 상태를 살펴보는 김도형 원장. 재활 훈련 중인 환자를 격려하기도 하고 환자들을 안심시키고 다독여줍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됐고. 오늘 지내고 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3개 정도 이제 아프고 내일부터는 훨씬 수월할 기라요. 좀 불편해도 조금만 참고 그래 알겠어. 수술은 잘 해놨으니까 제가 잘 볼게요. 네. 하은식 씨도 매일 재활에 열심인데요. 수술 후 스스로 운동이 힘든 환자는 기구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무릎을 계속해 접었다 펴주는 운동을 반복해 관절이 굳는 걸 방지하고요. 부드럽게 해주면 관절 기능이 보다 빠르게 회복되죠. 재활치료 처음엔 100도부터 시작해 약 5일 뒤면 최고 범위인 140도까지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뼈끼리 맞닿아 통증을 유발했었는데요.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어 통증을 줄이고 운동력도 회복했습니다.
9일째네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 본인 자신도 느낌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의족을 안 짚고는 걸을 수가 조금 불편하고 뭘 잡고는 걸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의 삶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수술 후 3일째부터 CPM 기계를 통해서 날마다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140도가 이루어진 수술 후 일주일째부터 본격적으로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재활치료를 통해서 약해진 근육을 회복하고 근력을 갖다가 강화시켜서 보행하는 운동이라든지 클라이밍 운동을 갖다가 하게 되겠습니다. 하동에서 농사를 짓는 정복남 씨. 쪼그리고 앉아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무릎이 찌릿찌릿해 왔습니다. 연골 주사로 버텼지만 걷기조차 힘들어 결국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죠. 다리가 무릎이 관절이 다 닳아가지고 그래갖고 걸으면 걸을 때 그러면 걷고 일을 좀 하려면 무릎을 꿇고 하면 너무 아파서 못 견뎌서 그래서 갔습니다. 걸었을 때는 못 걷지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그래 하자니까 걸으면 못 걷지요. 아직 아이고만 못 걷지요. 지금도 아프긴 하지만 이제 문쯤에다 대면 다 나선 게이죠. 안쪽 무릎뼈가 서로 맞닿아 심한 통증을 유발했던 건데요.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했습니다. 오랫동안 밭일을 갖다가 하시고 생활하시면서 무릎 관절이 많이 마모된 상태였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조금 불편할 정도로 보행도 힘드시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힘드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양측 동시 인공관절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3일부터 점진적인 관절 운동 각도를 갖다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고 수술 후 일주일부터 재활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주째 거의 정상적인 운동 각도와 근력을 회복하셔서 아주 좋은 상태로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술 3주째, 아직 조금 어설프긴 해도 걷는 것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방법인 한쪽씩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2번의 수술, 2번의 마취 없이 한 번의 수술로 양쪽 무릎 인공관절술을 받은 덕에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줄이고 입원 기간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교를 말도 못하지요. 지금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줄여야지요. 어떻게 줄이시려고요? 안 하면 되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설마 어떨까요? 이 운동이 내 관절을 튼튼하게 할 것이다 하시지만 사실은 마라톤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상당한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정도의 강도, 쉽게 편하게 아주 좋은 길을 갖다가 편하게 걷는다든지 보행 운동이라든지 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전거 타기라든지 또는 수영 같은 최대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기에 알맞는 운동을 갖다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겪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만약 인공관절을 해야 한다면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의료진에게 수술받고 꾸준한 재활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무릎 수술을 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전을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자신감만 있었고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환자에게 책임질 수 있는 의사, 좀 더 나은, 더 좋은 진료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더 나은 진료진과 그리고 기술을 갖다가 연구하고 더욱 연마해서 저에게 믿고 몸을 맡기시는 환자분들에게 정성껏 그 사랑으로 보답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일을 다 잘라내야 된다 하는 그 소리도 너무 해가지고.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전자에는 아직 위암 발병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